혈압 140이 넘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중 80%가 바로 고혈압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혈압 관리법을 배우시면 뇌졸중 위험을 60% 줄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혈압을 10만 낮춰도 뇌졸중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학 연구들을 보면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한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시더군요. 반면 무시한 분들은 60대에 벌써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탄력을 잃어가는 거죠. 젊었을 때는 탄력 있던 혈관이 4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조금씩 경화되기 시작합니다. 50대에는 더욱 뚜렷해지고 60대 이후에는 혈관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마치 좁아진 호스로 물을 보내려면 더 센 압력이 필요한 것과 같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혈관 나이입니다. 실제 나이와 혈관 나이는 다를 수 있어요. 70세인데 혈관 나이가 50세인 분이 있는 반면 50세인데 혈관 나이가 70세인 분도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바로 혈관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65세에서 74세 사이는 약 58%, 75세 이상에서는 무려 77%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혈압은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거든요.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뇌졸중의 위험이 커집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의료진들의 보고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80%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질병이죠.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이 있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심부전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고혈압이 지속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결국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치매입니다. 뇌혈관이 손상되면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 고혈압이 20년 후 치매 위험을 6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수명은 늘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5년 이상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을 올리는 원인들을 알아볼까요? 혈압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나트륨, 즉 소금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400mg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1.7배에 해당하는 양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김치 한 접시에는 나트륨이 약 800mg 들어있습니다. 라면 한 개에는 1800mg,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1200mg이 들어있어요. 젓갈류는 더 심각합니다. 명란젓 한 숟가락에만 400mg이 들어있거든요. 가공식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방부제로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치즈, 피자, 햄버거 같은 서구식 음식도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의외로 빵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빵 한 조각에 200mg 정도 들어있어요.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죠.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음식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혈압을 높입니다. 운동 부족이 대표적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또한 체중이 증가하면 심장이 더 많은 양의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므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도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술과 담배도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는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을 올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고혈압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수면 부족도 혈압에 악영향을 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수면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고혈압 위험이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의외로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도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감기약에 들어있는 성분들도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혈압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이하, 즉 소금으로는 5.8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1500mg까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을 절반 정도만 드세요. 찌개나 국에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가능한 한 남기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다른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양파, 허브, 향신료를 사용하면 맛을 내면서도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도 좋은 대안입니다.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세요.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식할 때는 덜 짜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많은 음식점에서 염도를 조절해 줍니다. 식품을 살 때는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저염, 무염 표시가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세요. 반면에 늘려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과 시금치, 감자, 토마토 같은 채소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도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씨알류, 잎채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유제품 멸치, 브로콜리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도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을 주 2-3회 드세요. 오메가-3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단백질은 식물성과 동물성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두부, 콩,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닭가슴살, 흰살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 약 2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커피와 차는 적당히 드시면 괜찮습니다. 하루 2-3잔 정도는 문제 없어요. 오히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술은 가능한 한 줄이세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수축기 혈압을 4-9 mmHg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분까지 늘려가세요. 일주일에 5일 이상, 총 150분 이상 걷는 것이 목표입니다. 걸을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를 포통 강도라고 합니다. 걷기 외에도 수영, 자전거 타기, 아쿠아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심폐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보다는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20-30분 정도 하세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중에 어지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운동 강도를 갑자기 높이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운동하세요. 극한의 날씨는 혈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간 움직이세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도 혈압 관리에 필수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침실 온도는 18-22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혈압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심호흡법을 배워보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6초간 내쉬는 4-4-6 호흡법을 하루에 10분씩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5-10 mmHg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명상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10-20분씩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명상 앱을 활용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외로움과 고립감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입니다. 웃음도 좋은 약입니다. 연구에서 하루에 15분씩 웃으면 혈압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약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은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혈압약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AC 억제제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ARB는 AC 억제제와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적습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는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페타 차단제는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심장의 수축력을 줄여서 혈압을 낮춥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 약들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해서 처방합니다. 약을 복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약은 아침에, 하루 2번 복용하는 약은 아침과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약을 깜빡했을 때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세요. 단,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건너뛰고 다음 약만 복용하세요. 절대 2번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지 마세요. 부작용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른 기침, 어지럼증, 발목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감기약, 진통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자몽이나 자몽 주스는 일부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정기적인 병원 방문도 필수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혈압이 안정되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세요.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같은 동반 질환이 있다면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혈압 측정은 병원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계는 상완형 자동 혈압계를 권합니다. 손목형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측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측정하기 30분 전에는 커피, 담배, 운동을 피하세요.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간 안정을 취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 놓으세요. 커프는 팔뚝에 꼭 맞게 감으세요. 너무 꽉 조이거나 헐렁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측정 중에는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세요. 한 번만 측정하지 말고 2-3분 간격으로 2-3회 측정해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한 값은 수첩이나 앱에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혈압 수치와 함께 그날의 컨디션도 함께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혈압 수치의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mmHg 미만, 이완기 80mmHg 미만입니다. 고혈압 전 단계는 수축기 120-139mmHg, 이완기 80-89mmHg입니다. 일기 고혈압은 수축기 140-159mmHg, 이완기 90-99mmHg이고, 일기 고혈압은 수축기 160mmHg 이상, 이완기 100mmHg 이상입니다. 가정에서 측정할 때는 병원보다 5mmHg 정도 낮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가정혈압 기준으로는 13,585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알아두세요. 혈압이 갑자기 치솟으면 심한 두통, 어지럼증,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불안감이 동반될 수도 있어요. 혈압이 18만 110mmHg 이상으로 측정되고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생기면 119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5분간 안정을 취한 후 다시 측정해보세요. 한 번의 측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겨울철에는 외출 시 목도리와 모자를 착용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너무 차가운 곳을 피하세요. 목욕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목욕 시간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세요.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변비가 있다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변비약을 처방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관리법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다면 유전적 소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30대부터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시작하세요. 일반인은 2년에 한 번이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은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도 드리겠습니다.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폐경 전에는 남성보다 혈압이 낮았던 여성들도 폐경 후에는 남성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호르몬제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임신 중에는 혈압이 변할 수 있고 임신성 고혈압이나 전자간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생활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체중을 1kg 줄이면 혈압이 1mmHg 정도 떨어집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2주 내에 혈압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하루에 마늘 1-2쪽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양파도 좋습니다. 케르세틴 성분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생양파가 더 효과적이니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석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석류 주스를 하루 한 잔씩 드시면 혈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도 효과적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다크 초콜릿도 적당량 드시면 좋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하루 한 조각 정도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마가린, 쇼트닝, 튀김류는 피하세요. 포화지방이 많은 삼겹살, 갈비, 내장류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 과자, 케이크도 제한하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압도 함께 올라갑니다. 혈압 관리를 위한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실천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세요. 집안일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혈압을 기록하고 관리하세요. 운동량, 식사 내용, 스트레스 정도도 함께 기록하면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혈당, 신장 기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가족과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건강한 요리를 함께 만들고 산책도 함께 하세요. 마지막으로 혈압 관리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혈압 관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0%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관리하면 됩니다. 약을 깜빡 먹었어도 다음부터 잘 먹으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혈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치매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합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더 많아질 것이고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김치를 물에 헹궈 먹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혈압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차례대로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